자, 가볼까요? 네, 뭐 어제는 뭐 여러 가지 기록들 많이 세운 날입니다. 오늘 요 단어가 좀 바뀔 바뀔 수도 것 같아요. 최대 상승. 상승폭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저도 어제 사실 뭐 시초가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오늘 웬만한 주식분들은 이제 10% 이상 떠서 삼성전자가 10% 내외 출발을 하니까 근데 어제 가장 많이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또 그 레버리지나 개인 뭐 시장이 이제 신용 물량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 매매, 뭐 청산 물량 나올 것 같다. 어제 신용 더 늘었습니다. 예, 어제 129조인가 되대요? 이제 신용 잔고 이제 31조 9 전전날 31조 9천이었고 어제 이제 그 32조 원을 확실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129조고 네. 신용융자가 32조를 넘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뭐 반대 매매가 나갔으면 신용 잔고가 줄어야 되잖아요. 줄어야 되는 어제 거잖아요. 더 늘었습니다. 어제 더 늘었고 또 오늘 이제 뭐 주식은 어제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그 블랙노 아이쉐어즈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시초가는 높게 잡는 건 당연하긴 한데 시초가를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아래쪽으로 그렇죠. 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이제 미국 이란 뭐 전쟁 이제 이걸 뭐 맞닿아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중국이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남의 나라 원유 갖고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랑 네타냐후랑 트럼프랑 이란 그 원유 중동 그 수출 금지하는 거 뭐 합의를 했다라고 했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 원유 소비량이 한 15% 내외가 이란산인데 그게 이제 산둥성으로 가서 산둥성에서 이제 그 원유 공급하는 게 전체 어떤 그 정유의 25%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중국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학주가 뭐 반사 이익을 봐서 이제 화학주가 오르고 이런 시나리오가 원래 가능했어야 되는데 뭐 통신주가 뭐 이거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게임주나 어제는 다 던진 거예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200에서 한 종목 올랐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어제는 패닉셀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첫날은 뭐 이랬고 어제는 확실히 특히 이제 장 초반에 조금 낙폭 줄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다가 확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수급 보시면은 좀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수급이 뭐 다른 날들처럼 막 몇 조 원씩 네, 나온 수급이 그렇게 별로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수급 말씀하셔서 뭐 좀 어제 좀 달랐던 게 또 외국인이 어제 샀던 거 네. 그것도 조금 달랐고. 자, 두 번째 가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 레버리지 샀다. 이거는 어제 전략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떨어져 맞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기준으로. 오늘 네. 반등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산 게 어제는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가장 많이 샀고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를 두 번째,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세 번째 이렇게 많이 샀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주식 시장에선 폭락이 세 번 나오면 첫 번째 폭락에서는 이제 던지고 두 번째 폭락은 관망하고 세 번째 폭락에 받는다. 그게 이제 어떤 뭐 교과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근데 어떤 그게 되게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폭락에서 이거를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인버스나 곧버스도 많이 사셨던 분들일 어제 거예요. 개인들 ETF 1위가 매도 1위가 인버스였습니다. 예. 네. 손실도 많이 나셨던 부분들이라.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한번 해서 수익을 일테면 내보나 이러면 네. 이게 다른 거 참 투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ELW를 제가 과거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LW 이제 강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수강생들한테 인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100% 깡통을 차게 되시는데 그 깡통 찾는 걸 좀 늦게 차게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얘기죠. ELW를 왜 하시겠어요? 사실 뭐 이게 네. 수익률이 엄청나죠. 변동성이 네. 크니까. 네.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하여간 레버리지 얘기는 이 시장에서 워낙에 자꾸 이슈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 이사님도 위원님도 그렇지만 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어쨌든 좀 제한적이다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수혜주가 아니었나? 어제는 예, 방산, 해운, 정유주도 다 떨어졌어요. 정유주가 지금 시장에서 미운털이 굉장히 많이 좀 박혀 있죠.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그 주유소에 기름값을요 깜짝 놀랐어요, 저. 네, 엄청 많이 올렸죠. 그래서 내릴 때는 정말 찔끔찔끔 내리면서 올릴 때는 이게 레깅이 빨라야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저 비축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유사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뭐 수요가 갑자기 몰려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말 얘기를 같지도 않은 하는데 소리죠. 차가 정해져 있고 기름통이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요가 얼마나 갑자기 몰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정유사들 정부에서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네. 분명히 지금 그렇게 장난쳤던 데들이 지금 이를테면 그동안에 담합으로 식료품 회사들 계속 맞았잖아요. 그걸 보고도 왜 저러는지 저거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가 어제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넣을까 하다가 지나가다가 표말 보고 깜짝 놀라서 안 넣었거든요. 말이 안 되게 올랐어요, 기름값이. 방산주들은 이게 뭐 하루 천하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사실 뭐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방산해운주들은 사실 뭐 시장에 빠질 때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 역할을 이제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3일 같은 화요일날 같은 상황이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저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코노미 톡 시간에 유한타증권 백종민 연구원 나오거든요.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오늘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보죠. 중국 반도체 빼라. 미국 정부의 퇴출 공식화. 예. 네, 이게 이제 공식화했다는 거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거군요. 사실 과거에 2022년도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쓰려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못 막았고 이제 물밑 작업으로 이제 못 쓰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조달 시장이 1,2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 사실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렇죠. 1,200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애플이나 뭐 HP, 델 이런 쪽에서 워낙에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메모리를 좀 쓰려고 맞아요. 지난번에 그 기사 한번 우리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움직이 좀 나와서 중국 정부가 이제 퇴출 공식화 선언을 해서 삼성, SK가 이제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에서 미국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죠. 지금 가장 높게 잡은 건 사실 그 150조까지 이제 키움인가가 이제 사실 뭐 불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좀 내렸고 SK 삼성과 관련돼서 근데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으로 좀 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1,000억 달러를 올해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데 1년 후를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뭐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어떤 뭐 목표 주가나 어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SK 어제 기준으로 만약에 뭐 1,000억 달러 나온다라고 하면 퍼사입니다. 퍼사 어제 네.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올라가도 이게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정상화의 어떤 뭐 초기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퍼가 4라는 거는 이제 비상식이죠. 네. 네. 그 상식이 진짜 정상이 돼서 이를테면 최소 몇 배를 이 SK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을 어디다가 견주어야 되나요? 엔비디아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랑은 주가가 디커플링 된 지가 좀 오래돼갖고 네. 그 밸류에이션이 참 그렇죠. 네, 저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터로만 그 코리아 디스카운터로 해도 되겠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진단하는 코스피 전망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삼아볼 건데 어제 가장 눈에 띄는 기사긴 했는데 오늘 시장을 에서는 좀 빛이 바랜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그래서 박근호 위원께서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 어제 같은 날.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시장 상황 보셨으니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얘기해 요거 좀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증권사의 이제 리서치 센터장 이제 미래에서만 빼고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 직접 좀 코멘트를 어제 한 건 이제 종합을 좀 해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수능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좀 약간 다른 의견들을 좀 낸 쪽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급락 원인은 뭐 사실 뭐라고 따로 짚을 필요가 없겠죠. 다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화죠. 장기화. 그 다음에 ETF 수급 공백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ETF 수급 공백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ETF를 이제 그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보시면 일단 삼성부터 보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하락 후에 추가 조정폭이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나 저같이 이제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을 좀 애둘러서 조금 좋게 표현할 때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단기 이제 하나증권, 황승택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냥 단기 조정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5천은 바닥 수준이다. 네, 이건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 될 것 같고요. 메리츠 쪽에서는 유가 안정화 여부에 따라 시장 반등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유가는 반사에 조금 약간 안정화는 조금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안타 쪽에서는 유가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유가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 기업 실적 영향, 유가 안정 시 상승 체계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미래에셋만 이제 센터장이 아니라 이제 연구원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네. 빠른 반등 가능성은 낮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께서는 이제 투자 전략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다른 쪽이랑 좀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쪽도 강도를 좀 낮춰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패닉셀 자제하자. 이건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장 가보죠. 여기에서 사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얼마 만에 떨어진 걸 회복을 했냐, 이런 것들을 자료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떨어진 이유들도 다 다르고 지금은 그때 상황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 만에 회복을 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 9.11 테러 그다음에 IT 버블. 이 IT 버블 때 코스닥이 떨어졌을 때 25년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수를. 그래서 이제 이게 역대 최대 낙폭 구간인데요. 2001년도에는 64포인트 떨어졌는데 왜 두 번째냐. 이때는 지수가 엄청 낮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어제가 1등 테러, 그다음에 코로나, IT 버블, 그다음에 리먼, 미국 블랙먼데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역사적인 최고 상승률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관심 좀 가볼까요? 가온 그룹이 있네요. 네. 가온 미디어, 과거에 이제 가온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어제를 빼고 오이솔루션 같은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 흐름 보면 KMW는 좀 약간 늦게 출발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이솔루션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5G SA, 이제 5G SA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지금 5G는 LTE망을 빌려서 쓰는 어떤 가짜 5G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자체적으로 이제 5G 자체의 어떤 그 네트워크 시대에서 이제 이 올해 통신 장비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온 그룹이 이제 통신, 로봇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5G 스탠드얼론 이제 차세대 표준 와이파이 7 국내 최초로 좀 만들었고요. 근데 미국, 북미 시장 공급을 뭐 늘리고 있다. 그다음에 로보틱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바이드 파트너사로 이제 강 로보틱스가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로봇 여러 대를 한꺼번에 제어하고 네. 관리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온 미디어였을 때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뭐 셋탑박스 1, 2 맞아요. 원래 티어. 이거였죠, 이 회사가. 네, 원래. 원투 티어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도 뭐 나름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로봇, 뭐 요 이제 캐시카우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약간 잘 버텼네라고 차트 이제 볼까요? 네, 주세요. 생각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지금 대부분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어제 12%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전날에 이제 화요일 날의 폭락은 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12%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N자역 패턴의 어떤 흐름을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 변동성이. 그렇죠. 이게 이제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예, 하는데 진동 폭이 네, 굉장히 커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뭐 예, 갑자기 확 많이 치솟았네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수급도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팔고 있는 기관은 이제 매수로 바뀌었고 사고 있는 외국인은 어제 더 샀다. 이렇게 수급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 그룹.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